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촬영이 되었고 예전에도 그렇게 촬영이 됐다 그래서 이슈가 되었던 사람이 또다시 한번 그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어왔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는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다들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몰래 카메라라는 거 혹은 그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원할 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찍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몰래 찍으면 몰래 카메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동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유출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도 사실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 그럼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그냥 거죠. 범죄예요, 그냥. 네, 그거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사람들이 다 뭔가를 기록에 남기고 싶은 욕망과 욕구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찍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몰래 카메라는 범법행위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떤 심리가 있건 없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한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처벌받습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그 범죄로 취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언론을 보면 그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네, 사실은 이제 어떤 누구도 하면 안 되지만 더군다나 이제 뭐 그런 거를 처벌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마저도 어떨 때는 신문 기사를 보면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은 있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쁘고 절대 하면 안 되고 범법행위라는 건 분명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을 이해해보는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 씨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가 남긴 그 비디오들 이렇게 그 본인 그러고서는 그것을 딴 사람들하고서 이렇게 돌려서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자랑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크게 이제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걸 진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무슨 시입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한 가지 기상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 부인, 와이프 하고 이제 연애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참 막 연애 불 붙어서 막 보고 싶고 이럴 때 사진 찍잖아요. 그치. 둘이 팔짱 낀 사진도 찍고, 그죠? 뭐 결혼 사진도 막 남기고, 그렇죠. 막 그죠? 그리고 뭐 차에다가 이렇게 막 걸어놓고. 근데 어쨌든 연애할 때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사진을 많이 찍는데 결국 연애에서 결혼을 한 사이라도 연애 기간 중에 어떤 아주 은밀한 그런 둘만의 시간을 사람들 다 찍진 않거든요. 그럼 기상 씨는 왜 안 찍었을까? 그러니까 찍은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거는 왜 안 찍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안 찍거든. 나는 우리 남편이랑 9년 연애했거든요. 9년 연애하고 결혼 생활 26년 차야. 근데 그런 사진은 한 번도 안 찍었어. 아 정말. 근데 기상 씨도 연애할 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쫙 찍잖아요. 근데 정말 두 사람의 은밀한 사이잖아요. 부부는 내지는 연인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찍어요. 그리고 찍은 사람들이 있어. 있긴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많이 찍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좀 많아졌지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더 많은 수는 그런 거 안 찍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먼저 해보자고. 네. 사람들은 왜 안 찍을까? 그렇게 왜 안 가까운 찍을까? 사이고 기록을 남기고 싶어. 너와 내가 연애하고 이 즐거웠던 사진을 남기고 싶어. 뭐 웃고 뭐 이렇게 하고 찍어요. 그죠? 막 하트 뿅뿅. 옛날에 스티커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요. 네. 요즘도 찍나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그 사진을 잘 안 찍어 사람들은. 속옷바람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그렇죠. 거를 웬만해서 잘 안 찍거든요. 웬만해서. 네네. 찍는 사람들은 있어. 아니, 찍었다고 뭐 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좀 마음을 따라가 보기 위해서 사회 이런 얘기를 통념적인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기해보세요, 기상 씨. 그냥 그런 모습이 언젠가 어느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두 사람만의 은밀한 장면일 경우에는 그것이 서로에게 소중한 장면이고 즐거운 장면이고 기쁜 장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숨기고 싶은 그리고 이런 것은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스마트한 일이다 현명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거를 안 찍겠죠. 그렇죠. 그런 면 맞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원래 부부 약간 확장하면은 연인이라고 합시다. 연인이나 부부는 남녀의 사랑은 그 둘의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이 남녀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이게 인류에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어. 내 애인을 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유하는 건 없어. 네. 네.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거는 이타적이어야 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누고 그래야 되지만 이 연인의 관계 내지는 부부의 관계는 아주 그렇네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렇네. 그래서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이게 뭔가 찍는 순간 오픈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그냥 이걸 나중에 뭐 들켜서 아니면 이 사진이 어디에 돌아서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찍는 그 본능적 행위 내지 행동이 이게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둘만의 관계에서 위배가 돼요. 맞아. 그래서 잘 사람들이 선뜻 안 하는 거야. 선뜻 안 하는 거지. 선뜻. 뭔가 기록을 남기는 그 순간에 그 기록이라는 것은 어디선가 같이 쉐어될 수가 있다, 공유될 수가 있다라는 아니, 존재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가능성을 하나도 배제시킨다 할지라도 배제시키고 그 고려 안 해도 그 찍는 행위 행위 자체가 그리고 맞아요. 카메라가 또 제3의 눈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안 한다고. 네네. 그런데 그걸 이제 하는 사람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건이 된 거는 이제 뭐 연예인의 그 사건이 된 건 이게 몰래 카메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행위라고 당연히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행동을 할 때는 분석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인들 사이에서도 찍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 연인이 이제 헤어져. 그럼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사이가 안 좋게 헤어졌어. 네네. 그러면 이게 연인들 사이에서 찍자고 하는 꼭 한 사람이 있거든. 내지 뭐 두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 우리 남기자.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찍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정말로 이거를 순수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의 뭐 아름다운 순간 요즘에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찍거든요.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누드 사진을 한번 찍겠다 이런 거. 그것처럼 그냥 연인일 때 사진을 찍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찍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거기에 이제 밑바탕 어딘가에는 정말로 약간 흑심을 품고서는 나중에 이거를 정말로 단톡방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 아, 그건 사랑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사랑 당연히 아니죠. 맞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언제나 심각해. 내가 봤을 때는. 나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각해. 언제나 보면
근데 나는 이제 이걸 어떤 시각으로도 좀 보냐면 물론 이제 뭐 한 가지 이론만 내지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이게요. 통제의 의미가 있는 거지. 통제? 상대를 통제하는 거지.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의도와 행동이 응.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거기에? 자, 그럼 이걸 약간 바꿔봅시다. 여기에다가 문신을 해. 여자한테 이상 거. 왜 가슴 같은데 뭐 하는 사람 있어요. 예. 홍길동 거. 예. 이런 게 통제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절대로 남이 볼 수 없는 너의 알몸 내지는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너의 은밀한 부위를 내가 찍고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너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딱 타이틀은 사랑하는 거죠. 네. 그러나 굉장히 타인을 통제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안에는.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말 그대로 무슨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나중에 이 사진을 뿌릴 거야 뭐 그런 게 이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통제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약간 심리적인 베이스가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걸 도를 넘으면 약간 통제 틀에서 벗어나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왜 막 일일이 막 이제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일이 뭐 간섭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간섭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 언제나 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자유를 기본적으로 되게 허락하기 어려운 거지. 근데 본인은 진심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헤어질 때도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이 연인이 나의 통제 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를 끼치기도 하고 네. 뭐 신나를 뿌린 데 가서 네. 구타를 하거나 요새 왜 그럼 그렇게 그게 관계를 통제로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지는 자기가 죽겠다 그러고 막 나 죽을 거야 막 이게 결국은 상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약간 비슷한 맥을 일부 갖고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게 뭐 이 원인 다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뭔가 남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내 연인의 가장 은밀하고 쉽게 보여줄 수 없는 뭐 속옷 차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너와 가장 가깝고 너에 대해서 이 인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통제로 볼 때 남녀의 관계가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어느 정도 소유욕이 있고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치, 아까 배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하고 컨트롤 해야 된다고 믿고 안 되면은 불안해하고 그치.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그게 결과적으로 이게 건강한 통제가 아닌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 그치, 통제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는 마음이 약간 불안하다니까. 불안한 거야. 네, 불안하고 뭔가 불안하고 허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연애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나 봐요, 자꾸. 그런 면이 일부 있다는 얘기죠. 일부 뭐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연인 관계에서의 은밀한 사진을 찍는 행위들은 사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몰카는 모르는 사람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지는 상대방의 합의 없이 찍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전혀. 네. 정말 범죄행위인데. 그거야말로 범죄행위고 그거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남자다움 뭐 이성 간에 이렇게 내가 정말로 그런 어떤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갖게 되는 통제력 혹은 감정 이게 필요 없이 그냥 정말 건강하게 서로를 아끼고 책임지고 뭐 이러는 느낌들이 갈수록 지금 이제 조금 흐릿해지는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되려 막
사진을 가지고 혹은 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막 서로 막 그 신나를 뿌리고 이런 경우들까지 생기는 게 참 요즘에 생기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을 이제 몰카를 찍는 거 있잖아요. 내지는 처음 만나서 뭐 사귄 사이도 아니야. 근데 이번에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들리는 뭐 보도에 의하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말 정신과 의사로서 네. 이걸 어떻게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표현이 좀 내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정신과 의사들은 좀 심각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오해 안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우연히 걸려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는 사람인데 계속 몇 달을 쫓아다니면서 딱 준비했다가 계단 올라가는 치마 밑을 찍는 게 아니라 몰카를 찍는 사람한테 우연히 걸려드는 거예요. 네. 우연히 눈에 탁 띄어. 그러면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포획하듯이 그 사람을 딱 찍으면서 속으로는 장악했어, 너를 걸려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포획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저 본능적인 정신과 의사로서의 봤을 때 표현이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상대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거야. 이걸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인간에 대한 존중은 다 빠져버리고 오케이. 그러고서 본인의 우월감, 뭔가 내가 I get it 이거죠. 근데 걸려들었어. 이런 약간 포획과 장악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 옛날에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들처럼 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누가 걸려들까?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인간을 뭐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거는 제쳐놓고라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에 대한 그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다움, 인간 존중. 이게 없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몰카를 당하신 분이 어떠한 과거와 어떤 인생의 삶과 이 사람의 가치가 어떻고 누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뭐 결혼을 앞둔 뭐 하여튼 신부일 수도 있고 신랑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본인의 그 딱 찍어서 딱 카메라에 담는 순간 굉장히 자기의 이상한 파워와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맞아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몰카를 찍는 분들은 사실 그걸로 인해 본인한테 굉장히 나름은 충족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걸 특히 공유할 때 누군가하고 막 공유를 하면 그냥 플레이의 대상일 뿐이야. 플레이. 그렇지. 그냥 이게 본인들의 그냥 막 놀이에 나쁜 놀이지. 그 좋은 놀이가 아니라 나쁜 놀이에 아주 본능적 쾌락을 위한 놀이의 하나의 대상일 뿐이야. 이때는 이분은 어느 집에 뭐 딸, 어느 집에 아들, 누구의 누나, 누구의 언니, 동생 없는 거야. 그냥 그들의 그냥 대상일 뿐.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이 이슈가 그 새삼스럽게 우리한테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준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지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잃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또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하루하루 잃게 돼요.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딱 잊어버리고 지내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자꾸 우리는 좀 자꾸 그런 거를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 살아가는 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버닝썬이라는 사건, 대단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갖게 되는 존중과 그 마음들만큼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사건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늘 우리가 가지고 유지해 나가야지 되는데 그걸 놔버리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게 참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신과 의사로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도에 지나친 거는 정신과 의사가 말하면 다 뭐 그럼 우리가 다 정신병자인가요? 막 아니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더 편안해지고 건강해져서 정말 그냥 의사들은 환자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다른 직업 해도 돼. 물론 그럴 날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없겠지만 그냥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사람들마다 다 무슨 질병을 달게 하고 뭐 정신병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라고, 선을 잘 안 넘는단 말이에요. 그 선을. 근데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거 정말 전문의 찾아서 의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측면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 그냥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난 들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또 이슈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얘기 나눌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노하우를 혹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도 이 프로그램에서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또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네. 자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죠? 네. 그냥 사람들은 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야 돼요. 맞아. 네, 그래야 또 사람이 거기서 힘도 얻고. 이번 문제 같은 그래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치.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준도 없어지고 어디가 선인지도 모르고 망가지는 것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다가 맞아요. 사건 사고로 이어진 경우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 생각들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제정신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말에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예. 너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유명해지는 것도, 이것도 물론 좋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소화를 해내는 능력이, 이게 사람이 밥그릇수라는 게 있거든. 또 이렇게 일정한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경험을 하면서 배워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참 일이기 쉽-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너무 일찍 너무 모든 것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참 그 안에서 초연하고 그렇지. 잘 해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체하는 거지. 네, 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네. 우리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돈을 너무 많이 벌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이기정 씨나 저는 뭐 조금 얼굴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알아는 보지만 왜 굉장히 유명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좋은 거는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맞아요. 어떨 땐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냥 가까운 사람하고 왜 육개장집 가가지고 육개장 얼큰하게 먹으면서 난 짬뽕 좋아해. 짬뽕 먹으면서 막 매운 짬뽕 먹으면 땀 뻘뻘 나거든요. 그거 한 그릇 먹으면서 배부르다, 나트륨 엄청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그냥 하루를 또 그렇게 보내는 그 기쁨도 그럼요.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범함의 어떤 아름다움을 맞아요.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좀 내 자신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저는 그냥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열심히 사는 여러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들 그냥 또 꿋꿋하게 물이 흘러가듯이 우린 또 그냥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잘 너무, 살아가면 네, 됩니다.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네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